안녕하세요.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임수경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은퇴 후 다시 인생 제2막에 도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열정적인 60대, 세 번째 20살을 살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다들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은퇴한 지 11년 차이고요. 현재 새로 근무를 시작한 지는 3년 차 새내기 간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퇴 3년차 간호사 김영순입니다. 현재 종합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고 39년 근무하고 은퇴 후 지금 종합병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한 최순진 간호사고 지금 근무한 지는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39년간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작년에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올해 새내기 1년차로 재취업한 김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쌤들. 병동에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정정자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원래 호스피스 병동과 요양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퇴직하고 쭉 하다가 네. 지금 2년 5개월 전에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와서 이제 호스피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영순 선생님도 말씀 좀. 네, 저는 호스피스 대상자가 입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비용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또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질병 정보를 어떤 서식에 맞추어서 환자에 따라서 한 12장에서 14장까지 작성을 해서 그것을 스캔을 떠서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과 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시스템에 등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임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전에 내시경실에서 근무했고 지금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시경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내시경센터에서 업무 총괄, 접수도 하고 예약도 하고 수납도 하고 뭐 한 전반적인 직원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외희 선생님. 저는 장기식 코디네이터로 재담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기식 센터를 오픈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 7월 11일 날 보건복지부로부터 간 이식병원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이제 신장 이식도 준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간호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이 업무를 하면서 정말 간호사를 참 잘 선택했다. 간호사의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고 베풀고 이렇게 배려하고 돌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직종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선택을 하라 해도 저는 이제 간호사를 선택할 거예요. 네. 천직으로. 네네네. 김영순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위인전을 읽다가 그게 나이팅게일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을 읽고 갑자기 피일이 통해가지고 저도 앞으로 간호사가 되겠다. 그래 꿈을 키워서 그래 간호대학을 왔고 또 앞으로 계속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저는 간호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순임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또 가난한 농부의 5번째 딸인데, 근데 저도 장녀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 밑에도 저는 바로 1살짜리 또 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제 시골은 이제 남아선호사상이 강하니까, 근데 그때 학교를 이제 저는 솔직히 중학교부터 아버지가 학교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이제 조금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나오셔가지고 큰아버지한테 가서 큰아버지 학교 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갔긴 갔는데, 근데 이게 또 작는데 제가 또 동생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이래가지고
학교를 찾다 보니까 등록금이 좀 작은 뭐 국립. 근데 그 대학이 이제 간호대였어요. 저는 이제 뭐 간호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는데 등록금 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 갔고 공부를 하다가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면서 아 이게 제하고 맞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아직도 저는 이 직업이 저희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인 선생님. 저는 제가 어릴 때 7살 때 피아노 옆에다가 저를 세워두고 그 가곡 그 그네라는 노래를 어린 저에게 가르쳐 주면서 노래를 같이 함께 즐기는 고모가 있었는데 네. 그분이 간호사였어요. 아. 그래서 어릴 때 친구들이나 주위에서 저보고 크면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많이 바뀌잖아요. 네. 근데 별로 바뀐 적도 없고 그냥 간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 간호사 고모가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생각이 제 무의식적으로는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네. 선생님들은 은퇴하셨을 때 당시가 생생하게 좀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때 은퇴하실 때 기분은 어떠셨을지 또 궁금한데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네. 시원섭섭하다. 시원섭섭, 예. 은퇴하면 이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관리자로서 그 받는 스트레스가 네. 좀 많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고 내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여유 있는 생활도 좀 네. 시간적인 여유도 갖고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은퇴할 때 당시에는 그랬었는데 이제 내가 한 1년 우리는 공로휴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는 6개월 들어갔었나? 6개월 전에 들어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이제 그 공로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평소에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거 이런 걸 배우면서 이제 그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을 내가 조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이제 그 퇴직하고 나서 요양병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피스 병동 이렇게 이제 자원봉사를 쭉. 은퇴가 참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신규 간호사로 들어가서 어느 날 뭐 보니까 이제 은퇴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니까 참 그 수십 년을 근무하면서 바빴던 것 같아요. 뭐 다시 석사, 박사 공부하고 또 뭐 전문 간호사 자격증 따고 뭐 이래저래 하면서 또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정신없이 하면서도 또 직장 생활을 마무리 잘했다는 그런 안도감도 있으면서 또 막상 퇴직하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운 감은 있었죠. 네. 최승훈 선생님이 어떠셨어요? 저도 그래요.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겠지만 네. 그 병원이라는 것이 책임감이 진짜 네, 네. 너무 강하고 또 뭐 같은 동료들한테 폐 안 끼치고 환자들한테도 뭐 나름대로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책임감이 진짜 저는 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38년이라는 세월이 어느덧 지나고 또 갑자기 이제 뭐 그 은퇴 준비하긴 했지만 막상 이제 이거 하루 전날 이렇게 하면 가슴이 좀 둥그랬어요. 네,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책임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약간 시원하고 또 약간 이때까지 일했던 그런 규칙적인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약간 아쉬움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기분은 좋았어요. 김혜인 선생님 어떠셨어요? 이제 여기 우리 간호사들은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책임감이나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오면은 굉장히 그 주어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결을 네. 다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근무 시간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긴장감으로 이제 근무를 했던 게 있어서 이제 퇴직을 하고 내가 굉장히 좀 뭔가 털어버릴 수 있다는 이런 그게 굉장히 좀 시원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퇴직을 하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한 2달 정도 이제 너무나도 즐겁게 그렇게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충전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렇게 생긴 행복하게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다가 다시 일하기로 마음을 다시 일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일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계기가 있으실 텐데. 저쪽부터 좀 해주세요. 선생님 먼저 말씀해 네. 주세요. 저는 작년에 저희도 1년간 공모 연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저희 나름대로 이제 준비했던 건 있었지만 이번 1년간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지내리라 결심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장기이식 센터를 오픈한다는 얘기를 얘기를 듣고 네네네. 팀에 합류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기이식에 대한 어떤 코디네이터 그 업무는 사실 그 일반 간호사의 영역이지만 이거는 오리엔테이션 받거나 일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 세팅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번 함께 하기로 마음을 먹고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네네. 최수임 선생님은 다시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공무연수가 저희들도 1년 있었는데, 그때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일만 했어요. 공부도 일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을 것 싶어서 공부도 안 했고, 학교도 안 가고, 뭐 거의 이제 이 병원에만 모여가지고 거의 일을 하다시피 했는데, 공무연수 할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책도 한 개 안 보고. 근데 밥만 먹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운동을 하자 이래갖고 인라인 스케이트 저 이제 운동 진짜 몸치거든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러 갔어요. 처음에는 저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일어나졌는데 우리 딸내미가 엄마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이제 잡아주더라고. 남편은 제가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신발을 딱 신고 일어나니까 못 움직이니까 그냥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딸내미는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한번 일어나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어떤 이제 공원에 가서 이제 배워가지고 뭐 약간 다치기도 다쳤지만 근데 혼자서 이제 마음대로 이제 뭐 그 신발을 그것도 참 좋은 신발을 사가지고 운동을 했거든요. 근데 하다가 이제 다른 이제 선배님들이 이제 제 먼저 퇴직하신 분들이 다른 데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이거 너무 쉬면 안 된다. 이거 노화도 빨리 오고 100세 시대인데 노화도 빨리 오고 뭔가를 해야 정신과 이 몸 육체, 머리도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오라는 또 의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제가 잘 했던 거. 근데 네. 지금 제가 뭐 내시행생 때 있는데 내시행은 지금 현재를 고칠 수 있고 이걸 고치고 다음에 또 미래를 또 확보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약간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합류하고 있고 지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김용수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또 뭘 해야 되지 생각하다가 수십 년간 병원에서 배운 간호 이론과 실무를 이제 후배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하고 제가 간호대학에 전임 교수로 6년간 근무를 하고 거기서 정년퇴직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정자 쌤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은퇴하고 1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남편이 기촌하기를 원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촌을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네.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가게 된 동기도 남편의 그 신앙생활 때문에 이제 제가 그러면 일단은 가겠다 해가지고 합류를 했어요. 기촌해서 지금 한 5년 차 정도 되는데 그쪽에 이제 가서 한 2년 정도는 온전하게 시골 생활을 이제 봄, 여름, 가을 네. 경우를 해보면서 물론 시골 생활도 이제 좋지만 그 사이에 시골에 기촌을 했어도 이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도시까지 이제 오가며 이런 그 봉사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우리 동료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여기 또 어르신들하고의 그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매주 내지는 안 될 때는 2주에 한 번씩이라도 꼭 예. 와서 이제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 크리스찬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 기도 간호사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우리 그 이사로 활동을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그 이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에 그 간호대학을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간호 선교사로 나가 있어요. 근데 간호 선교사는 가서 뭘 하느냐면 그곳에서 지역 주민도 돌보지만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부도 이제 간호학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그 영혼을 그 걱정하면서 그분들을 이제 돌보 케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사님께서 선배님들 장롱면허 두지 말고 예. 일단은 나오시라고 캄보디아에 오시면 얼마든지 자리는 마련을 해놓을 테니까 여기 오시면 무궁무진하다 할 일들이 그래서 조금 와주십사 이제 그렇게 한번 그 우리 이사회를 그때는 이제 코로나 시절에 줌으로 우리가 이사회를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 얘기를 딱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조금 찔리더라고요. 아,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여기서 있네. 그래도 저렇게 먼 타국까지 가족들도 다 두고 홀로 가서 저런 그 일들을 하고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부산에 이제 그 어떤 병원에서 이제 호스피스 제가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좀 와서 조금 같이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계속 리퓨즈를 제가 올 수가 없었잖아요. 네. 남편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해외까지는 내가 못 가지만 국내라면은 뭐 주말에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니어 퇴직하시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 그 동료 그 선후배들이 저한테 어떤 그 자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연이 돼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직업군이 많은데 혹시 간호사뿐 아니고 다른 일도 아마도 계획을 하고 계셨을 텐데 다시 간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병원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절대로 병원에서는 다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절대가. 네.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는 중재 치료를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예. 하고 그 중재 치료사 공부를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이제 그런 분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이제 그 절대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장기이식 이제 그 센터를 오픈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근무했던 종합병원에서는 2000년 2월부터 장기등 이식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는데 병원의 여건이 안 맞아서 네. 사실 장기이식이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5년, 16년 정도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을 했지만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미련이 항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 그런 무의식 쪽에 남아있던 어떤 그런 게 작용을 했는 건지 네. 여기에서 이제 장기이식 센터 오픈을 하고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일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네, 다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최순희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전에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제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후배들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 후배들이 이제 내 나이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또 남아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또 자리를 또 양보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또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저는 나가오면은 뭐 저 지역 보건 쪽으로 간다든지 보건교사 쪽으로 한번 길을 틀어볼까 하는 생각을 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약간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나이와 뭐 여러 가지 있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저를 또 원하는 또 병원이 있고 한번 해보지 않겠냐는 또 의뢰가 왔어. 그냥 제가 뭐 하든 또 약간 좀 하기 쉬운 어제 아니까 그래서 저는 또 그냥
종합병원에서 다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요? 네, 저는 제가 원해서 또 간호대학교를 갔고 또 제 적성에 맞고 제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직업이 간호이다 보니 저는 뭐 계속 간호사 쪽으로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정정자 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간호사 지금 현직에 만족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간호사로서의 그 앞으로 남은 여생도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간호 업무를 우리가 못할 때는 네.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환자분들 곁에 남아 있고 싶어요. 그래서 내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 여력이 있는 한 저는 활동을 할 겁니다. 계속. 아, 대단하십니다. 혹시 은퇴를 하신 후에 삶과 지금 재취업하신 후에 삶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없고 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추운 준비를 하고 네. 병원으로 향하는 어떤 그런 일은 이제 별로 변함이 없고 네. 이제 그 제가 단지 달라졌다는 거는 이제 세 번째 20살이기 때문에 네, 네. 한결 마음이 편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요즘 들어서는 사실은 별로 화가 나는 일이 없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네네네. 거의 화가 나는 일이 없고요. 항상 감사한 거. 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제가 병원으로 출근을 하고 환자들과 대면을 하면서 면담을 하고 그 삶 속에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마 제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재취업을 하고 일을 다시 할 수는 없었을 거라는, 현장에서 할 수 없었을 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저는 이제 임상 간호사가 가장 제 이제 체질 맞았다는 네. 거, 네, 환자들하고 소통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병원에서의 일이 아주 만족스럽고, 제가 또 일을 할 수 있는 날까지 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게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여유가 네네네. 너무 저는 부럽습니다, 선생님. 최수임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은퇴 전에는 진짜 마음이 뭐 집안에도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들이 이제 다 장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자유롭고 또 경제적인 것도 이제 좀 이제 풍요로워지고 이러니까 근데 마음이 진짜 이 60대 이후로는 마음이 진짜 좀 풍부해지고 약간 완성체 같은 그런 기분. 네. 뭐 이렇게 누가 뭐라 해도 뭐 별로 하는 좀 별로 안 넘어가고 나요.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네.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나이가 든 건지 이제 뭐 그런 건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게 앞에서 일했던 이제 뭐 간호생활 같은 게 네. 그런 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족합니다. 김영수 선생님은요? 네, 저도 은퇴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뭐 직장이나 결혼이나 네. 그런 문제를 근무하면서 생각했는데 이제 뭐 다 결혼하고 다 마치고 했으니까 편하게 여유롭게 직장 생활하고 제가 뭐 별 집에 가도 일이 없으니까 좀 늦게까지 여유 있게 병원 생활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이리 늦게 가느냐고. 나는 병원에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렇게 해서 더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너무 네. 부럽습니다. 정준 선생님 어떠세요? 네, 다들 공감하는 내용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고 나서의 그 생활, 좀 여유로운 생활과 지금 현재 이제 다시 재취업해서 하는 생활은 조금 더 바빠지기는 바빠졌어요. 근데 이제 특별히 개인적인 시간은 좀 줄어들었어요. 예, 왜냐하면 어떤 그 룰의 어떤 환경에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은 그렇지만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그때 생활하고는 전혀 마음 자세가 달라요. 앞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의 여유가 있고
내가 집에 가서 케어해 줘야 할 자녀도 없고 다 출가했기 때문에 예, 오로지 나 혼자만 잘 챙기고 같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다른 사람들을 좀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럴 때 아이고 조금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한 템포만 좀 늦추면 좋을 텐데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도 있어요. 이제 정정거리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볼 때는 제가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 시간이 네. 약이다. 네, 저는 그렇게 선배님.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네네. 시간을 다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재취업 후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은 언제일까요? 저는 요즘 이식센터 준비를 하면서 네. 가끔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이제 그만두거나 이래서 네. 이제 병동에 헬퍼를 가서 아. 그 액팅, IV를 하면서 액팅 일을 조금씩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퇴직하면서는 이제 앞으로는 환자들하고 이제 니들링을 하고 소통하는 이런 일은 이제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네네. 요즘 이제 병동에 올라가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혈관도 안 좋고 맞습니다. 이제 그 혈관 확보가 어려운 환자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제가 액팅을 하면서 IV를 킵을 하고 또 이제 그분들과 소통을 하고 이러다 보니 이제 제가 신졸 때 지금 같이 올라가서 이제 신졸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가 저희 신졸 때의 모습들을 비교도 하면서 네. 지금 훨씬 여유로워진 모습으로 그분들의 니즈가 뭔지 아니면 또 말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오가면서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환자들과의 그런 이제 그 소통과 이제 이런 액팅을 할 수 있다는 거 현장에서 그런 게 이제 간호사는 어쨌든 IV 맞습니다. 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직까지 녹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간호사로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요즘 많이 그걸로 인해서 행복합니다. 네. 최고입니다. 최순희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작년에 이제 그 입사를 했는데 네. 그거하고 맞물려갖고 작년 12월 달에 이제 3주기 인증제가 같이 있었어요. 인증,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종합병원에서 그 뭐 1, 2, 3 그 인증제를 많이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래도 만족스럽게 이제 같이 동료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마무리 지었다는 게 제일 기억이 남습니다. 인증 너무 힘든 시기인데. 맞아요. 정말 진짜 선생님 덕분에 잘 김명순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는 보람을 느낀 게 제가 재취업을 하고 제 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또 어디 직장에 가게 되었다 하니까 네. 엄마, 우리 친구들 엄마들은 대부분 집에 있거나 아니면 병원 신세를 지는데 병원 엄마는 그 나이에 또 그걸 한단 말이야 하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네. 너무나 엄마가 대단하고 또 고맙대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너무 진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준자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사별가족 돌봄을 하면서 사별가족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전화를 네. 우리가 네. 사별하고 나면 보통 1주에서 2주 사이에 이렇게 전화를 드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분들과의 병동에 계실 때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아니면은 있으면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달라 하거든요. 너무 친절하게 다 직원들이 예.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네, 모르고 자기가 여기 와서 일반 종합병원과 호스피스 같은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해봤지만 일반 병동 입원실과 호스피스 병동의 입원실이 이렇게 다른가. 자기네들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먼저 사별하시고 홀로 남으신 아버님들이 계세요. 네. 이제 그분들과 한 번씩 우리가 이제 그 사별가족 모임을 할 때는 그분들이 오셔서 밥도 제대로 자기네들이 못 챙겨 드시는데 정말 밥다운 밥을 한번 먹어본 것 같다. 우리가 식사 대접도 이렇게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럴 때 너무 그분들이 안타깝고 정말 잘 적응해서 그렇게 잘 살아가시면 좋겠다. 건강하시라고 이렇게 이제 인사말 전해드리고
그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알아줄 때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참 보람된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재취업을 하시면서 용기를 주신 분들이 계실 텐데 혹시 그 가족이나 아니면은 그 자식분들한테 혹시 격려의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주신 분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가족들이 여행 가는 걸 참 좋아하는데 네. 사실 아이들이 커서 어릴 때는 많이 다녔지만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 함께 여행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네. 특히 저희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함께라는 게 잘 없어서 이제 제가 퇴임을 하고 나면 여행 갈 거라고 같이 가족 여행 갈 거라고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를 가고 싶을 때 간다는 그런 걸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제가 직장을 다시 간다 하니까 그런 게 너무 하고 싶기 때문에 또 매이게 되면 못할 거기 때문에 네. 그걸 너무너무 반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한 번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이제 얻으니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그 남편이나 아이들이 네. 이제 격려를 많이 해줘서 이제 다시 일하게 됐어요. 아니면 저도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네. 최수님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일을 이제 하고 싶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계속 말을 했는데, 네. 저 이제 애가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은 반대했었어요. 그 힘든데 힘드시다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있나? 뭐 용돈이 모자라면은 자기가 죽겠다. 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서. 근데 이제 남편은 또 달라요. 남편은 이제 제가 같이 있으면 저도 불편하고 둘 다 불편하니까. 네. 니 분명히 집에 있으면은 어딘 곳도 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냥 차라리 이제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가라. 네. 이렇게 해서 그래 뭐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김백수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는 재취업하는데 용기를 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으나 없었어요. 용기를 선생님. 제가 원해서 했고 용기를 뺀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이분은 여행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전에 학교 있을 때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을 거의 해외에서 여행을 하고 집에 오는데 저보다 한 학기 이제 먼저 정년퇴직을 했거든요. 네. 정년퇴직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당신도 이제 정년퇴직하면 나하고 같이 해외여행을 가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저기 정년퇴직해도 계속 재취업을 할 거라고 했더니 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지 않았죠. 네, 이상입니다. 네. 정준자 쌤은요? 저도 뭐 이렇게 새롭게 다시 또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그 남편의 어떤 그 협조가 없었으면 이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네. 이해를 못하면 이게 남편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오고 갈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우리 그 동료 또 이렇게 선후배 뭐 간호사들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자녀분들도 그렇고. 근데 가족분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듣고 싶은 말보다는 제가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친정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이 이제 이해해주고 많이 이렇게 서포트를 하지 않았다면 힘들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 선아가 이제 아주 어렸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동생과 5살 차이가 나거든요. 6살, 7살 이럴 때 손잡고 같이 다니면서 동생 케어하면서 스스로 컸다는 그게 참 한편으로 마음이 짠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도 이제 그런 표시 별로 안 내고 항상 지금도 배려하고 가족들 먼저 챙기고 그래주는 딸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항상 저에게는 친구 같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또
그 힘이 되어주는 네. 또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딸 선아에게 정말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 다 아유, 최수임 좋습니다. 선생님이고요. 저는 이제 이 평생 살면서 집안일과 병원과 왔다 갔다밖에 안 했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제 은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는구나 하는 걸 어떻게 하면 나를 알아줄까 하면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딸내미고 아들내미가 메달을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완벽한 엄마 사랑하고 감사하다고 네. 적어가지고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서 약간 울컥하면서 네. 진짜 이 힘들었던 게 모든 게 다 녹아나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김영선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할 정도인데 일하는 게 굉장히 즐겁고 또 일을 해갖고 서류를 딱 정리해 놓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집에서 뭐 저 말고는 전부 다 남편이나 주위 동생이나 뭐 친척들이 아우 이제 그만해라 이러는데 그래 뭐 이제 조금 하고 그만할게요 해놔놓고는 속으로 오면서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하는 일도 3분의 1은 상담을 하고 네. 3분의 2가 전부 서류 작업이에요. 네. 그래서 서류 작업 다 해놓고 퇴근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도 내일 일까지 다 해놓고 뭐 밤 9시 10시 이제 뭐 한 차가 이제 막차 정도 있을 때쯤 시간 맞춰서 내일 일까지 다 해놓고 가니까 이제 가야 마음이 편안하고 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보고는 남편이 하여튼 별종이라고 좋게 말하면 천년기념물이고 좀 나쁘게 말하면 이제 별종이다 이렇게 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정이 많으셔서 그런 네, 것 제가 봐도 조금 네. 심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좀 억제를 하는데도 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데요, 근데 들으면서도 좋아요? 네, 너무 네. 존경스럽습니다, 선생님 그 열정이. 예, 그래서 뭐든 지금도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나 막 이 걱정이 넣고 뭐 하면 되지 왜 그걸 못해 이제 이런 너무나 자신감이라 하나 네. 어떤 겁이 없다 하나 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요즘은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자 선생님은 어떠세요? 저는 가족들한테 듣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잘 살고 있다. 네.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웰빙 그다음에 뭐 웰에이징, 뭐 웰다잉이라는 얘기가 이제 쭉 벌써 변천사가 왔었는데 저는 웰다잉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벌써 아니요,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지금 웰다잉을 위해서 가고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살고 계십니다. 네. 파이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네네. 우리가 60대에 이르러서 누군가는 일선에서 물러나서 여유로운 삶을 또 누군가는 선생님들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은퇴 후 세 번째 20살을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은퇴하게 되면 한 해 한 해 몸과 마음이 조금 움츠리게 되면서 의욕도 줄어들죠.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은퇴라는 거는 묵묵하게 외길을 걸어온 간호사로서의 완성과 상실이 아닌 새로운 인생의 전환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저에게 아직 남아있는 두 번의 20살은 남아있기 때문에 퇴직이 끝이 아니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고 싶고 원하고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여유롭게 감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은퇴 후 준비하고 있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른 직업을 만약에 원하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든
거기서 너무 큰 이상을 말하면은 약간 조금 이거 마음의 상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일에다가 봉사 정신을 약간 좀 가미를 해가지고 아 내가 힘들 때는 아 이게 봉사 정신을 봉사를 하는구나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면은 좀 얻는 게 더 많지 않을까 하고 그런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서슴지 마시고 누군가 뭐라 하든 그냥 자기가 하는 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더 건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남편이 하지 마라 해도 뭐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누가 뭐래요. 그래서 꼭 그냥 뭐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마시고 어쨌든지 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2의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그 세 번째 그 은퇴하신 간호사 선생님들께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각자 다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살아왔었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본인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은퇴 후에 재취업을 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바로 뭐냐면 더 건강해지고 또 이렇게 살아있다는 어떤 생동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떻게 그렇게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느냐.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옛날 체력보다 지금 체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편안하고 물론 이제 여유로운 생활도 좋겠지만은 병행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그 은퇴 세 번째 20살을 살아가시는 우리 간호사분들도 조금 생각을 좀 한 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그 계기가 되었으면 아까 우리 다른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세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데요. 간호사라는 직업 말고 다른 직종에 관심이 있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김유메이 선생님 혹시? 저는 얼마 전에 타임지에 보니 네. 2015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네. 142세까지 산다고 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00세에서 이제 100세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네. 우리 현대의학에서 실제적으로 진단은 나지만 치료하지 못하거나 힘들어하는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얼리 케어라는 게 굉장히 절실한 이 세상에서 현대의학에서 질병으로 진단 이후에 안 되지만 저는 이 현실에서 치료를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수지침도 공부하고 아로마 테라피, 네. 중재치료사, 중의학 공부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니 그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한 달에 지출하는 그 금액이 네. 64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매달 들어가는 지출이 네, 네, 네. 되는 그 금액이요. 그래서 저는 노년을 맑은 정신으로 제가 살 수 있는 사는 날까지 네.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무병장수의 솔루션을 찾고 싶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건강이나 교육 분야에서 제가 소외된 곳에 선한 영향력을 조금 끼치고 기부가 되는 삶을 꿈꾸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과 재정의 부를 함께해서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너무 네네. 저는 전에 이제 제가 이제 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그 교단에서 이렇게 옛날에 가정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고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면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그걸 저는 진짜 지금도 꿈꾸는데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표현력도 약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혹시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이제 뭐 이 말을 많이 하고 뭐 적는 거를 많이 하면은 내도
계속 유지를 한다니까 또 그런 걸 혹시 시간이 있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제 가치를 조금 높이고 싶습니다. 너무 근데 선생님의 그런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감사합니다. 김혜경 선생님 어떠세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그 피아노가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네. 근데 제가 남동생만 4명이나 있는데 어떻게 감히 피아노 배우겠다고 말을 합니까? 공부하는 것도 겨우 하는데. 그래서 꿈을 참고 하다가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제가 돈을 벌잖아요. 네. 그때 이제부터 피아노를 배웠죠. 네. 배워가지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몇 년 배워가지고 뭐 친구들 결혼하면 또 친척들 누가 결혼하면 가서 막 피아노도 치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혼한과 동시에 피아노는 서서히 멀어지면서 근 43년을 거의 뭐 집에 피아노 뚜껑만 뭐 한 번씩 열었다 닫았다 먼지만 닦을 정도지 더 이상 피아노를 못 만졌는데 그래서 이제 여유가 있으면 다시 피아노를 이제 해볼까. 지금 얼마 전에 또 열어가지고 피아노를 금반을 보니까 이 손이 굳어가지고 43년째 손을 안 댔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유 시간이 있다면 다시 또 이제 피아노를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생각. 저는 이제 물론 간호사로서 그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체요법에 저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필히 꽂혀 있는 게 맨발 걷기. 네. 네, 맨발 걷기가 얼마나 우리 건강에 좋은지 제가 지금 맨발 걷기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시는 분들한테 맨발 걷기의 효과라든지 어떤 그 체험 사례 이런 것들 동영상으로 제가 지금 많이 보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건강에 참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뇌기능 지금 AI 시대가 지금 와서 모든 게 AI가 지금 대신 할 거잖아요. 네, AI가 네. 지금 대신 다 하는데 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우리 간호사 영역이라는 거. 그래서 간호사는 무궁무진한 분야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는데 우선 지금부터서 저희 나이 또래가 되면 지금 생각은 나는데 입에서 뱅뱅 돌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한 번씩. 그래서 이제 저는 내 자신에게 적용도 시키면서 주위에 사람들한테 같이 함께 제가 또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공부를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8월 달에. 그래서 내 기능 관리사. 네. 뇌기능 관리사라는 게 있어요. 뇌파를 측정해가지고 네. 그 뇌파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어떤 걸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네. 정서 상태라든지 집중력이라든지 수면 상태라든지 또 치매 환자들은 치매가 안 오게 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뇌 세포가 죽어간다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래서 그 뇌 세포가 죽어가지 않도록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뇌 기능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그 뇌 기능 관리사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박수 지금 한번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중년에게 노년은 풀리지 않는 선물이자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한데요. 나의 3번째 20살을 선물처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내 인생을 보다 충만하고 정성껏 살아가시는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간호사다 나간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연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